안녕하세요. 가치혜우입니다. 오늘은 토레스뿐만 아니라 신차 출고 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용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주문하고 생각보다 빨리 토레스가 출고돼서 대부분의 용품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시청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카 용품들이 있는데 흔한 방향제라든지 충전식 거치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제 기준에서 토레스에 요거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물품은 트렁크 매트입니다. 트렁크 매트는 일단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요. 설사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물티슈 같은 걸로 간단하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매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른 매트를 추가적으로 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차박을 한다거나 하면 좀 두꺼운 자충 매트 등 이런 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유해물질 미검출 테스트 결과인 SGS,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지 ISO 인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트렁크 하단을 사용할 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렁크 매트는 기본적으로 제작 기간과 배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어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매트 선택 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색상인 것 같습니다. 밝은색 시트의 경우 베이지나 원그레이 색상이 있을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넓어 보이고 인테리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변색이나 오염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블랙 색상의 어두운 색 계열의 매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나 오염 방지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인테리어 효과가 좀 부족하거나 어두운 분위기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계열의 중간 색상이나 블랙과 아이보리 패턴이 들어가 있는 혼합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장점으로는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면서 오염 방지 및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중간 색상으로 설치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천연 가죽을 보호하는 용품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더 실드가 있고, 두 번째는 가죽 보호제, 세 번째는 가죽 클리너입니다. 레더 실드와 가죽 보호제는 사용 시기가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특징으로는 가죽을 보호하는 데 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수 기능이라든지 오염 방지 기능, 그 다음에 가죽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능은 레더 실드가 가죽 보호제보다는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레더 실드 쪽이 고가이거나 초고가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죽 보호제 쪽이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클리너는 가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오염이 발생한 후에 오염을 제거하는 데 좀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 약품입니다. 가죽 보호제를 좀 더 알아보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천연 가죽 특유의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여 신차 느낌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항으로는 가죽에 이물질이 묻기 전에 인수 즉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얼룩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제 경험상으로는 가죽 보호제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대부분 와이드하거나 좀 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또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공조 시스템까지도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정을 보호하는 필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조 패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이동하면서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생각했을 때 공조기는 필수고요. 내비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는 선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공조기 쪽에 설치를 한다면 좀 강화 유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액정의 파손 방지, 지문 방지, 빛 반사 억제, 그다음에 눈 피로 감소,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키케이스하고 워시액입니다. 키케이스는 바로 인수 즉시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원하는 이쁜 형태의 키케이스에 넣으면 조금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해 봤고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키를 하나만 주고 있는데, 차량 인수 서비스 센터에 구매 예약을 하면 재고가 확보되는 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재고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워시액입니다. 차량 출고 시 아주 조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발수 코팅 성능의 4계절용으로 2병 정도 준비하셔서 주입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혹시 갖고 있지 않다면 기존 카드와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타이어 공기 주입기입니다. 카센터를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기 위해서 카센터를 일부러 가야 되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 주입기 휴대용으로 사가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날씨 변화가 좀 있을 때마다 좀 즉각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압력으로 유지시켜서 타이어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차량용 타이어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라든지 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공 같은 거에도 공기를 넣을 수 있고, 노즐도 같이 주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매트부터 공기 주입기까지 7가지 차량용 용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리스트업 한 것이고요. 시청자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빼셔서 꼭 필요한 차량 용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